아이와 놀이하는 게 힘들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사랑하는 내 아이인데 왜 이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갖는 나는 나쁜 부모인가? 부모 자격이 없나? 뭐 이런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왜 우리 아이랑 노는 게 재미없을까? 사실 재미없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와 그 부모의 그 발달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뭐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서 놀아요. 뭐 성별, 그래서 여자는 여자들끼리 더 잘 노는 거고, 뭐 성격, 성향, 취향, 그리고 연령, 뭐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와 부모는 발달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인지 발달 단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학자는 이제 삐아제, 장 삐아제라는 학자인데요. 이 장 삐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모두 네 단계로 나눴어요. 뭐 영아기의 감각운동기, 그리고 이제 2세에서 6세 사이 유아기의 전조작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연령의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이제 만 12세 이상 성인들까지 포함한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눴는데 이 2세에서 6세,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다루는 요 아이들이 이제 2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거의 뭐 별 문제만 없다면 다 4단계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발달 수준의 2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어하는 뭐 애니메이션, 막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어른들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막 그래서 같이 이제 영화관 가서 막 아빠들 쿨쿨 졸고 그러잖아요. 막 아이들이 막 신나서 막 노래 부르고 따라 하는데 어른의 눈에는 한없이 유치하게만 보여지겠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를 데리고 그 심영래 감독의 영화 그 영구와 땡칠이 그거를 이제 보러 같이 갔어요. 와, 뭐 콘서트장 저리 가라. 이게 거의 아이들이 그 후반부 들어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가 없고 거의 다 막 서서 막 흥분해 갖고 신나게 놀아요. 막 그 영화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졸리고, 진짜 저게 재밌냐? 막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거는 아이들과 나의 인지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들이 성인의 눈에는 아주 아주 유치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성인에게는 매우 감명 깊은 책이나 혹은 영화가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게 짝이 없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인지 발달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고와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은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수준이 다른 아이와 놀다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단순하다,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그 숙달감, 그러니까 연습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새로이 배우고 익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달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롭게 배운 어떤 놀이 기술이나 관심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상당히 많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뭐 타요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똑같은 영상을 되게 여러 번 많이 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한 두세 번. 물론 이제 N 관람, N차 관람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뭐 두세 번 이상 보게 되면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면 너무 다 알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달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또 같은 놀이를 여러 번 하게 될 때 성인들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 때 사랑하는 내 아이지만 성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와 노는 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놀 때 재미가 없다고 느꼈다고 너무 크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근데 아이랑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를 막 꾹 참고 아이랑 같이 노는 것도 진짜 고역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이랑의 놀이에서 막 내가 막 되게 재밌고 즐겁고 나도 막 신나게 논다, 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버리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는 아이랑 놀아야 하잖아요.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재미없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꾹 참고 그러고 놀아야 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아이와의 놀이가 성인에게도 즐거우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발달 수준이 다르니 놀이 자체에서 부모가 재미를 느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놀이 자체가 어머 이 놀이 너무 재밌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아이가 놀이를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전에는 이걸 못했는데 이제는 이걸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와, 이런 생각을 해냈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혹은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아이는 취향이 이렇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런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놀이에서 표현을 하는구나. 아, 이 놀이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네. 뭐, 이런 거. 놀이 자체가 아니라 아이 자체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조금 더 놀이가 즐거워질 수 있어요. 저는 직업이 이제 놀이 치료사잖아요. 아이들 상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를 아이들이랑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이랑 놀이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를 더 많이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아이의 생각, 느낌,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인 거죠. 우리가 성인들과 얘기하면서 막 그 대화에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상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즐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 놀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사람에게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아이와의 놀이를 맨날 조금 힘들다, 지루하다, 고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가 놀아줘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흠칫 놀라면서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게 되겠죠. 대신에 우리가 놀이를 조금 더 긍정적인 거,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우리가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은 놀이는 꽤 우리에게 소중하고 흥미진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드리곤 해요. 아이와 놀이를 하는데 3, 40분이 후딱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아이의 모든 것이 좋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달 수준의 차이가 나는 아이와 3, 40분을 내가 되게 즐겁게 놀이를 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이와 부모가 굉장히 잘 협조하고 상호작용이 잘 됐다라는 것을 뜻해요. 쿵짝쿵짝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서로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 수준에 맞게 민감하게 이렇게 잘 스며들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부모 역할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 자체도 어떤 정서나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와 3, 40분 놀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놀이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희 센터에 이렇게 유아기 자녀를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데리고 오시게 되면은 가족 놀이 평가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가족이 함께 놀이하고 나머지 15분은 이제 아이와 저랑 놀이를 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5분 시간을 이제 아이와 가족이 함께 놀이를 하는 거를 지켜보면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의욕적으로 했다가 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자꾸 시계를 보시면서 저에게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이와도 놀이하는 게 5분, 10분을 견디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부모님의 놀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이가 너무 비협조적으로 군다거나, 혼자만 놀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너무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놀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놀아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드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어느새 아이와 이런 3, 40분을 정말 즐겁고 재밌게 협조적으로 그렇게 놀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좋아져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문제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혹은 다른 뭐 일상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에는 조금 힘겨워 하셨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이 자체가 아이의 어떤 성장 발달 혹은 정서 행동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와, 아이와 3, 40분 놀았는데 시간이 그래도 후딱 갔다. 내가 즐거웠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모든 게 좋아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죠. 놀이 치료를 할 때도요, 그 놀이 종결 시점을 알아보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이가 정말 평범하게 그냥 협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 정말 그냥 가장 발달 수준에 맞는 평범한 놀이를 주거니 받거니 잘할 때 그때 얘 하산해도 된다. 이제 모든 게 좋아졌구나. 이제 놀이치료 종료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만일 부모님이 아이와 놀이를 할 때, 나는 정말 같이 좀 놀이하고 잘 맞춰주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얘랑은 노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은 그 아이에게는 더더욱 놀이가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놀기 어려운 아이라면은 좀 더 그 아이는 몇몇 가지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금 더 특별한 놀이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다뤄 나가도록 할 거예요. 부모님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아이와 놀이하는 게 정말 힘겹게 느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라면 사실 그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돌봐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고 에너지가 너무 딸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부모님 개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아직은 놀이 방법을 잘 모르고 놀이가 미숙해서 아이와 놀이하는 게 여전히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아이와의 놀이 시간을 짧게 잡아보시기를 권해요. 15분 정도. 15분 정도 잡아보시고요. 요거를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놀아줄 때 내가 언제까지 놀아줘야 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나 이제 조금 그만하고 싶은데, 나 뭐 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점점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괜히 아이에게 짜증내고, 이제 아이의 잘못을 괜히 들춰면서 그거를 핑계로 이제 놀이를 끝내게 되는, 즐겁게 시작했다가 기분 나쁘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도 시작과 끝이 있어야 그래 내가 한 5분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5분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놓고 아이에게도 우리는 15분 논다 라고 말하고요.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충분히 집중을 해주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켜놓지 마시고요. 그 시간 동안 아이와 놀아주는데요. 우리 아직 놀이 방법 하나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합시다. 그냥 스포츠 중계 캐스터와 같은 역할만 조금 하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 캐스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한 행동을 지금 무슨 박지성 선수가 공을 지금 가로챘습니다. 지금 드리블로 해서 몇 미터를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페널티킥 존에서 뭘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선수들이 하는 행동을 스포츠 중계 캐스터가 쭉 기술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아이가 하는 행동, 말 요거를 그냥 쭉 기술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동차를 이렇게 막 잡으면 너는 빨간 자동차를 골랐구나. 와, 그 차를 아주 쌩하고 아주 빨리 달리게 했구나. 지금 기찻길을 만들고 있구나. 저게 지금 기차 2대가 지금 양쪽에서 달려오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충돌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가 하는 놀이 행동이나 거기서 나타나는 태도 혹은 언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서 말해주는 요거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보고요. 우리가 이제 놀이 방법을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와 이제 상호작용하고 열심히 놀아주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놀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어느덧 아이와 그 놀이 시간 30분이 후딱 지나간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 그랬죠? 모든 것들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